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행정법 총론을 공부해갈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현재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강의한 지는 제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년 시험부터 행정법 총론이라는 과목이 9급에 이제 거의 모든 직렬에 필수로 들어갔죠. 그래서 뭐 일반 행정직은 물론이거니와 교육 직렬, 교육행정 직렬, 사회복지 직렬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렬에서 행정법 총론이 시험 과목으로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 싫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행정법 총론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럴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와이프, 집사람도 법 짜증난대, 싫대. 왜냐면 규정이 어떻게 되냐, 뭐 해석이 어떻게 어렵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사실 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어려워요. 조금 공부하면 좀 지나면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행정법만큼 공부하기 편한 과목이 없구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와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랬구나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 논리 체계 하에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과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응? 자, 우선 행정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을 설명하기 전에 연관된 얘기로서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행정법 총론하고 행정법하고 행정법 총론하고 행정법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다른 건 아닙니다. 행정법이라고 말하는 게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예요. 행정법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정법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총론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행정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 총론이 여러분들 이제 9급 공무원 시험법이고요. 이 총론과 강론 이 부분 다 합쳐서 이게 7급 공무원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7급은 우리 9급 공무원은 강론 파트는 안 해도 돼요. 이 강론이 뭐냐면 각각의 행정 분야별로, 예를 들면 뭐 조세행정, 그러니까 재무행정이라고 하죠. 또 뭐 경찰행정, 환경행정, 사회복지행정, 각 파트별로 그쪽 세부적인 그 법 규정과 판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총론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얘기하면서 편하게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행정법 총론, 정확히 말하면 행정법 총론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행정법 이렇게도 편하게 말하는데 다 총론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강론은 이제 뭐 행정조직법,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그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법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인 행정작용, 개별 행정 분야별 그쪽 법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더니 경찰행정, 재무행정, 무슨 뭐 환경행정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보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린 총론만 공부해요. 그러면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7급 공무원 온 사람도 총론이 이제 7급에서도 20문제가 나오면 15에서 16문제가 총론 문제고 강론은 5문제 정도가 됩니다. 4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급을 준비하는 사람도 총론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만 7급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강론 파트에서 몇 개 파트, 시험에 주로 나오는 몇 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만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총론은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법 총론은 뭐 공부하는 거냐? 뭐 공부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 구청장이 A라는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뭐 위반했다고 3개월 영업정지, 뭐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거 구청장이, 이게 행정기관이죠. 구청장이 A한테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리려면 당연히 뭐예요? 법에 따라, 법에 뭘 위반하면 뭐 이렇게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서 법에 규정이 있고 법에 맞게끔 절차도 지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은 A가 볼 때 이거는 법에 어긋나게 위법하게 영업정지가 된 거다 라고 생각이 한다면 이걸 싸워야 되겠죠. 응?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행정작용을 한 거예요. 행정작용으로서 내용적으로는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하는 의무를 주고 한 거예요. 응?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하나는, 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상대방 A가 어떻게 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해. 응? 이행을 안 한다고 치가 불이행해. 이게 뭐라고?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하고 의무를 두고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그런데 A가 안 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이거에 대해서 법이 또 무슨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은 허가를 취소시키고, 응? 또 이거 영업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건데 영업 허가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 3개월 동안. 근데도 영업을 했다면 무허가 영업을 한 거로 쳐서 무허가 영업죄로 고발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받도록 하고, 응? 계속 영업을 한다면 가서 마지막으로는 영업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해서 행정기관의 그 공익 목적에 따른 법적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강제로 이제 제재도 하고 따르도록 이행을 확보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다 이라고 합니다. 실효성 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다 이라는 항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행하거나 이행을 안 하거나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여기 대해서 강제로 이걸 따르도록 강제 집행을 한다 그래요. 강제 집행을 하거나 벌을 주는데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을 주고 이런 등등등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도 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에 맞게끔 해야 돼. 자, 이게 한 축. 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A가 이거 승복을 못하겠어. 불복한다 그래. 이건 도저히 나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위반했다고 잘못 알고 저렇게 아무리 가서 내가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해도 맞다고 당신 영업정지 받는 거 맞다 그러고 안 들어줘. 그러면 싸우는 방법, 불복해 싸우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행정구제라 그래. 구제수단. 구제. 이게 또 한 축이에요. 응?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 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니까 위법한 처분 없애달라. 취소해달라. 소송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 구청장의 상급기관 어디야? 예? 뭐 시장이나 도지사 되겠죠? 여기가 이제 뭐 서울의 종로구청장이 그랬다면 서울시장한테 신청합니다. 상급기관에게 구청장이 한 조치는 위법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없던 일로 취소해달라. 이런 걸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이거 잘못된 조치라고 취소받아서 없애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거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이거 취소받거나 판정받는 거.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판정받는 거. 이런 거를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신청해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판정받는 거. 또
이 행정작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본 거를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배상받는 거. 위법한 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하는데 개인 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내 땅을 도로 건설하는데 공익사업 하는데 필요하다고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가. 그럼 내 사유재산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 땅값 보상해줘야 되거든. 이런 것도 있고 적법한 조치로 국민의 재산 피해 입었을 때. 또 예를 들면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불법 주차된 차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밀고 들어가야 돼요. 워낙 중대한 생명 구조, 인명 구조라든지 불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급박하니까 바로 차를 부수고 밀고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법이. 그런데 이런 거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적법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 불법 주차해 놓은 사람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적법하게 주차해 놨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화재 진압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내 차를 부수고 소방차가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화재 진압 끝나고 난 다음에 적법한 조치로 받은 재산 피해에 대해서 그 보상해 줘야 됩니다. 피해를. 이거는 위법한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 적법한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 이 둘을 묶어서 손해전보제도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어쨌든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작용을 했습니다.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이걸 행정작용을 잘 안 따라줄 때,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때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행정기관은 강제로 그 의무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든지 잘못된 조치라면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싸워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행정법 총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행정작용, 실효성 확보 수단, 국민의 구제받는 절차 내지 방법 이런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이거 다 여기에 공통되는 거. 이거 다 뭐에 따라야 돼?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이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 행정을 할 때는 법에 따라야 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되지 말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도 지켜야 됩니다. 헌법 따라야 되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지켜야 되고 또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든 법, 장관이 만든 법, 부령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 이런 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과 맺은 조약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한 이런 건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장으로 돼 있지 않은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원에 관습 올해 지속되어 온 관행 관습법도 지켜야 되고 판례도 지켜야 되고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내지 법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법원칙 지켜야 됩니다. 그 법원칙 중에 하나가 법치행정이에요. 자, 우리 공무원들 행정기관 법 집행하면서 이런 거에 맞게끔 이런 거에 해야 되고 실효성 확보해라고 행정기관이 말 안 듣는다고 국민 안 따르다고 강제하고 벌 주는 것도 다 법에 맞게 해야 되고 국민이 승복 못한다고 구제 신청하고 구제 받는 것도 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거예요. 법치행정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 시작할 때 이런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이 법치행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는 법치행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합니다. 응?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관계를 맺는데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맺는데 이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서로 권리 의무 이런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게 생기느냐 그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1단원에서 공부하고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응? 자,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응? 그래서 20문제가 골고루 나옵니다. 응? 파트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때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했어. 이제 여기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까요? 좁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뭔가 뭐 여기는 의무만 부과하는 거지만 뭐 권리를 부여하고 신분도 주고 공무원 임명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도 하고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조치를 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한다. 이 행정작용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응?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건 결국 법 규정을 봐야지. 법을 해석을 하고 법 규정이 있나 확인하고 해석을 하고 이걸 적용하는 거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행정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사안에 있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게 행정이에요. 응? 그런데 이거 해석하고 적용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야? 이게 법대로 제대로 한 것인가? 응? 이거가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잖아. 응? 따라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이 법 규정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건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 적용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법원이 이 법 규정은 이런 의미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잘못 적용한 거다. 법원이 판결하고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판례라고 주로 칭해서 공부합니다. 최종적인 거니까. 자, 이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행정법을 공부할 때 이 행정에 관한 법 규정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 법 규정을 봐야 됩니다. 법 규정. 법 규정. 법의 규정이 문구가 어떻게 돼 있나? 조문이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이 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학설도 물론 이제 공부를 조금 합니다만 최근에는 출제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학설을 갖다가 내면은 좀 뭐랄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특히 어느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다 이런 걸 잘못 냈다가 출제 시비가 걸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법원이 내린 판결, 이 판례 이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전체 틀 범위 내에서 아까 행정 작용, 뭐 실효성 확보 수단, 구제 절차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다 관련된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석 적용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한다. 자, 출제는 이거와 이것 중심으로 나옵니다. 법 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나옵니다. 응? 그래서 주 공부 내용은 법 규정과 판례에 치우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첫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첫째가 뭐야?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응? 이거 외계어라고 칭하는 사람들 있어요. 외계어와 유사하다. 응? 그만큼 우리 보통 일상생활, 일상 대화에서 안 쓰는 용어들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만.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들어가면 행정 분야에서 당연히 다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용어인데 아직 공무원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응? 그런데 외계어 수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용어가 낯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무슨 용어가 이렇게 생소한 용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겠어. 그런데 이 용어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봐.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A, B, C부터 알아야 되겠지. 알파벳 알고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 뜻을 알아야 문장을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해서 그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용어가 행정법상의 용어가 단어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 우리가 문장 또는 판례 문장, 법조문,
판결 문구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걸 한 번에 완벽히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자, 1단계에서는 뭐 공부해? 용어. 1단계 1순환.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 강의 공부할 때는 자, 어떻게 공부해? 용어 뜻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응? 용어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뭐 이건 다 안다고 나는 생각하고 설명을 건너뛰는 게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용어 있으면 또 질문해주고 저 사이트로. 자, 기본 강의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그 어려운 거 알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아요? 용어도 모르는데.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신경 써요. 행정법 총론이라는 이 과목에서는 요러요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 응?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성 내용이구나. 이런 정도로 한번 가볍게 밑줄 긋고 암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응?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때, 두 번째 강의 때, 여기를 아마 우리 사이트에서 심화 강의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심화 강의 때 이것도 한다. 이 문장 이해. 판례도 설명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판례 한두 개 설명하고, 여기는 진짜 이제 본격 강의야. 그래서 여기서 판례도 많이 강의하고 할 테니까 2단계 때 심화 강의. 응? 여기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1순환 때는 뭔지 잘 몰라. 완벽히 모르지만 그냥 강의 들으면서 그냥 들을 땐 그런 거로 알아.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 응? 한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 여기 이제 제대로 알려고. 그래서 두 번째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대. 이제 좀 와닿는데. 응? 2순환 때 요때 잘하고. 그 다음에 근데 2순환까지 해가지고도 아직은 시험 문제 딱 못 풀어요. 고득점 못 맞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정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거야. 정답을 정확하게 고르려면 훈련이 필요해. 응? 그래서 이제 3단계나 이때 되면 여기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요 이후부터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요.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제 논리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실력을 계속 올려야지. 응?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딱 주어지면 읽자마자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20분 주어지는데 20문제 내고 20분 안에 풀면 안 돼요. 행정법은 1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응? 암기 과목이에요.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해도 결국 일정 단계를 지나면 암기 과목이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사건에서 판례가 이렇게 판결했다, 저렇게 판결했다, 규정 이렇게 돼 있다, 그거 암기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다 암기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다 암기가 됩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 단계마다 기본 강의 때도 자 아주 간단한 그동안에 이제 이 정답 고르고 판단하는 데는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연습이 이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 이게 저 뭐랄까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요령. 이게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령을 이제 터득하는 그런 시간을 문제 연습을 통해서 또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한된 시간에 가능하면 행정법이나 뭐 이런 암기 과목에서 시간을 좀 더 단축을 해서 풀고 영어라든지 또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 연습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문제는
나왔던 영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조금 변형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연습하는 게. 그 다음에 새로 법이 개정됐다든지 판결이 새로 나온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추가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시험 가까이 가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걸 또 보충해서 시험 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마라톤 과정 같은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스스로 지쳐. 그래갖고 금방 슬럼프에 빠져.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내년 시험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단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원 우리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다음에 문제 연습하는 강의, 그다음에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학습해서 계속 반복해서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됩니다. 1단계 기본 강의 들으면 쉽습니다. 쭉 올라가서 10문제 정도는 쉽게 맞춰요. 20문제 중에. 자, 여기서 좀 더 심화 강의를 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쉽게 따라와. 그래서 한 15문제 맞아요. 15문제 맞으면 75점, 그래서 80점 정도. 그런데 거기서 100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가파른 길이에요. 여기 단계, 여기를 극복해서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법 과목에서. 행정법이 최소한 다른 과목의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는 대부분 안 됩니다. 예전에 필수 과목 5과목 시험 보던 체제로 다시 원상 복귀된 거예요. 예전에 행정법은 다른 과목의 평균을 올려주는 효자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 걱정할 테지만 다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알게 돼. 그래서 100점 많이 나와요. 95점, 100점 맞아서 다른데 10점, 15점씩 다른 과목에 점수를 메워줘. 그래서 합격하게 만드는 전략 과목 역할을 하는 효자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되는데 처음에 공부하면 3개월 기본 강의 들으면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까리 하면서 맞춰. 그런데 또 한 3개월 공부하고 나면 15문제 정도 충분히 맞춥니다. 그런데 한 5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맞추려면 뭔가 이제 응용도 하고 사례형이 나오거든.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이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거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거 소송으로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등등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개 논점을 지문으로 깔아서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교재의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내는 문제가 많지만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는 사례를 주고 행정법 여기저기 다 연관돼. 행정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이 돼 있거든. 아까 세 파트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여러 파트에 관련된 걸 섞어서 문제형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단순 암기 갖고는 못 풀어요. 그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서 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파른 길이에요. 여기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것도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문제 연습을 통해서도 터득할 수 있어요.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본 강의 때건 심화 강의 때건 다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 때는 이 기본 강의의 수준에 맞는 기출문제를 따로 선정을 해서 그 매 시간 강의가 끝나면 그 교재 이론, 판례, 규정, 법 규정 강의 끝나면 이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기본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 하는 거를 기출문제를 기본 문제로 몇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그 매 시간, 매 강의 때마다. 심화 강의 때도 당연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 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맞추는 수준 이거 갖고는 안 돼.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을 딱 읽고 어느 문장이 키워드고 이에 따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바로바로 즉각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연습을 하는 시간을 지식을 그 정답 판단하는 그런 요령을 익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문제 강의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강의를 들어야 듣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다만 이 과정 중에 다 자기가 그 강의만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습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거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암기가 잘 안 되죠. 기억력이 좀 감퇴하니까. 그 대신에 뭘 잘해? 끈기 있게 집중 노력을 해요. 강의 듣고 강의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 듣고 또 복습하고. 응? 이거 못 따라가요. 공무원 시험이 과목이 어려워서 못 붙는 게 아니에요. 반복과 끈기 있는 노력 이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하기 멀어요. 합격하기 힘들어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합격이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시작해도 그 끈기 있는 노력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매 강의 끝나면 자기 그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학습이 있어요. 자기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 들을 때는 끄덕끄덕 그렇지 돌아서면 까먹거든. 그래서 꼭 강의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학습하는 시간, 즉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복습하면서 뭘 하느냐? 이거 권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자기만의 노트, 과목별로 만드세요. 그래서 행정법 노트를 만들어서 이 행정법에다가 노트에다가 적어 넣으세요. 오늘 공부하면서 아는 거 적지 마세요. 아는 거. 나 다 이해하고 아는 거 적지 마세요.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그냥 써놓으세요. 제목. 뭐뭐는 이거 위법이라고 그랬다. 뭐뭐는 이거 뭐뭐가 아니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쭉 적으세요. 아는 거 적지 말라고요. 아는 건 술 먹고 또 풀어도 또 맞춰요. 틀린 건 열심히 이거 틀렸다. 기억해야지.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또 보면 또 틀려요. 그 문제. 틀린 거 위주로 하는 거야. 자기가 틀리고 헷갈리는 거를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아는 거 반복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르는 거, 틀리는 거 반복하기 위해서 따로 그 노트를 만드세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이걸 꾸준히 하면 시험 가까이 가면 행정법 전체에 대해서 자기만의 모르고 헷갈리고 자주 틀리는 부분만 정리한 노트가 만들어져요. 얇은 노트에 정리가 됩니다. 시험 막바지에 요거 한 번만 쭉 보고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거든. 응? 그러면서 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헷갈리는 건데 노트를 작성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작성한 거는 뭐야? 맨날 맞더라. 이제는 안 까먹더라. 그럼 그런 거는 지우세요. 응? 자꾸 헷갈리는 것만 남겨놓고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걸러지잖아. 응?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아는 게 더 많아졌고 모르는 게 몇 개 없더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노트로 조그맣게 또 적게 또 작성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하면 그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돼요. 이게 따로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자기학습 복습바로 이런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이거 노트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자기만 교재 내용이 많다. 자기가 좀 더 정리해야지. 하지 마세요. 아는 것 왜 적어요? 아는 것. 모르는 것만 간당간당하게 적으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기 복습 과정으로 삼아서 매 과목별로 그 강의 시간 끝나면 그날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응? 그런 방법을 쓰면은 고득점 합니다. 고득점 해요. 네. 그래서 이 공부의 그 과정,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첫째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용어가 어려운데 용어 이해를 일순환 때 하자. 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순환 끝나고 나면 뭐 하자? 이제 내용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자. 응? 두 번째 단계.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 뭐가 됩니다. 자기 복습, 노트, 이거 중요하다. 노트 작성. 응? 자기만의 모르는 거 작성. 이런 과정, 이거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해서 훈련. 문제 푸는 아무리 내용을 잘 알아도요. 문제 풀 때 빨리빨리 답을 못 고르면 시간 다 까먹어. 10문제 풀었는데 20분 다 지났어. 뭐야? 나머지 문제 그냥 막 찍고 나와야 돼. 아, 이거 소용없어요. 이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요령 훈련해야 돼.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막 확신이 들 때까지 이거 문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붙어요. 실력은 엄청 좋아. 근데 맨날 시간 배분에 실패. 안타깝죠. 이것도 요령이에요, 요령. 응?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하면 뭐야? 우리 이제는 지난번에는 올해까지는 5과목을 시험 봐도 필수 과목 3과목, 선택 과목 2과목에서 선택 과목은 가중치가 낮아서 필수 과목의 이제 점수 비중이 높았잖아. 근데 이제는 5과목이 비중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따라서 영어 더 잘 맞느냐, 국어 더 많이 맞느냐, 행정법 더 많이 맞느냐, 어느 과목이든 많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5과목 비중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특히 영어가 약하다. 영어가 약하면 뭐예요? 영어 75점 나온다. 영어 65점 나온다. 평균이 65점 정도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합격하려면 85점 정도 돼야 됩니다. 85점 정도 돼야 합격해요, 평균. 네? 85점 정도 되면 안정적이라고 보통은 말할 수 있어요. 평균 85, 과목별로 3개 이상. 그러면 20점이 모자라, 20점. 이거 어디서 메꿀 거야? 바로 행정법에서 메꿉니다. 행정법에서 20점, 메꾸기 벅차다. 여기 95점 목표로 하자. 85점이면 10점 메꿔주네요. 10점 어디서 또 빌려? 다른 과목 하나 또 택해야죠.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에 더 집중, 더 많이 세부적으로 공부. 2과목 정도를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요. 아예 전략 과목. 따라서 여기서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서 거기서 남는 평균하고도 남는 과목으로 약한 과목을 보충한다. 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제일 안타까운 사람 다 80점 맞아요. 5과목 다 80점. 못한 거 아니죠? 무난하게 불합격합니다. 무난하게 불합격.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응? 영어 6개월 열심히 해봐야 10점 올리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아주 기초가 없는 사람이 40점도 안 나온 사람이 60점, 65점 올리는 거는 쉽겠지만 일정 정도 기준 이상 올라오면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는 영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처음에 용어가 어렵고 내용 이해가 처음에 어렵더라도 일정 기간 6개월만 지나면 알아. 다 알아. 행정법이 고득점 과목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높게 나오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를 할 때 행정법은 주로 어떤 문제가 뭐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 법규정. 그리고 법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사례. 이건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거 판결한 판례. 이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해요. 법규정, 법이 개정돼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달에 3월 23일 날 어떤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 행정기본법 이런 법 만들어졌어. 자, 그거 이제 내내 계속 출제될 거예요. 내년에 행정기본 이런 거 법규정, 법 개정된 법이라든지 새로 제정된 법이라든지 이런 거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도 매달 나옵니다. 응? 판례도 법원의 판결이 특히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은 시험에 안 내니까 안 내되지만 대법원 판결도 1년에 몇십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와 유사한 비슷한 판결 나온 거야 이미 유사한 거니까 따로 할 것 없지만 새로운 판례, 어떤 새로운 사건에 대한 특이한 판례 이런 것들
이거 판례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강의 중에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의 중에 업데이트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자료를 따로 이제 사이트에 올리거나 해가면서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강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 교재 있잖아요. 교재. 이거 아주 옛날 책. 응? 옛날 거. 이거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 공부하면 낭패죠. 응? 적어도 최근 거래야 됩니다. 한 1, 2년 이내의 것. 응? 1, 2년 이내의 거지. 1, 2년 정도 지났으면 아예 새 교재로 바꾸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 진짜 그 교재 바뀐 거 몰라가지고, 법 바뀌고 뭐 판례 새로 나온 걸 몰라갖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공무원 시험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그 몇만 원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교재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7월 이번에 이제 공부 시작하는 행정법 교재는 2020년판 교재입니다. 연 교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법과 보충할 판례가 플러스 될 거예요. 새 교재는 아직 안 나와. 이 교재로 공부하되 그래서 보충해 가면서 여러분들 자료를 줄 테니까 교재에다 파트별로 보충을 해서 기재를 하거나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 껴놓고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신 교재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 교재는 과감히 버리세요. 자, 이런 얘기. 그래서 행정법의 공부 방법론.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거기도 그런 거 있죠. 공방법을 위해서 첫째 용어 이해부터 하자. 단어부터 익히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데 용어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 용어에 대해서 써라. 정확한 의미를 써라. 이거 아니거든. 그죠? 주관식 문제 아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써라.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분 이런 용어가 나와. 처분이란 건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해서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써야 돼? 그런 거 아니거든. 처분이란 머릿속으로 이건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를 말하는구나.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파악할 때 정확하게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 수준의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응?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용어 이해,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를 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어? 암기는 사람을 죽이고 이해는 사람을 이건 공부 방법에서 여기 내용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하면 득점에 한계가 있어요.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고득점 해야 되면 사례형 문제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꼭 두세 문제 낸단 말이야. 그거를 맞아야 90점 넘어요. 응? 그래서 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이해하는 건 무리야. 1단계로 용어 이해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큰 틀만 이해해야 돼.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고 용어 정도 아직 완벽히 몰라도 돼. 대충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내용 이해. 그 이해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학습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이해할 때 시험에 뭐가 주로 나온다 그랬어? 판례. 법 규정과 판례. 그러니까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이런 거는 또 공부에 어떤 판례가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지 교재에 써놓지만 특히 중요한 것들 이런 거는 또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기출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어떤 판례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고
무슨 판례는 또 판례 뭐 나오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결했다. 판례 제목과 결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얘기했어요? 뭐가 또 있어? 나무까지 보고 숲을 다시 보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 행정법 교재를 쭉 보면 어느 파트가 있는데 어느 파트를 이 파트에서만 한정지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이쪽에 소송하고 연결시켜서 소송에 관한 문제를 곁들여서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껴지니까 전체 틀 내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모든 나무와 숲의 관계 이 얘기는 모든 공부 방법에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요지는 뭐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세 가지로만 이렇게. 첫째, 용어에 너무 겁먹지 말자. 자, 용어에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라. 용어 설명해가면서 쉽게 용어 설명해가면서 따라올 테니까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강사 말을 믿고 따라오세요. 용어 이거 봐. 두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법 규정하고 판례 위주로 공부한다. 출제가 되니까 법 규정이 어떻게 되나 판례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강의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듣고 자기 학습을 해서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 다시 용어면 자기 학습, 노트 정리해라.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요거 정리해라. 자기만의 노트를. 세 가지만 얘기해요. 요 용어 얘기는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공부만 하려면 이거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인데 워낙 이제 이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또 이게 처음에 낯선 용어가 왜 나오냐면 한자말인데다가 다 일본식 한자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다 일제시대 일본이 독일 거 베껴다가 일본 사람들의 그 용어로 그 법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용어 많이 이제 우리말로 고치고 쉽게 고쳐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그런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법에서 웬만한 용어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어렵게 느껴지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해됩니다. 일순환만 지나면 용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끈기 조금만 최소한 6개월만 지나면 그러니까 3개월만 지나도 조금은 아는데 최소한 6개월만 지나면 이거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 강의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6개월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함께 노력해 갑시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